일본의 힘은 집요하고 거칠 것 없는 승부사로서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400년 전 조선이 아직 목매에 젖어 있을 때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넜고 로마의 교황을 아련했으며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바다에 실려온 바람으로부터 그들은 세상 변화를 읽었고 세상의 광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그로부터 힘을 얻어 개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1613년 10월 28일 180명을 태운 타테마루오가 일본 중부 스키노우라 항을 떠났습니다. 이 배에는 센다이번 출신 사무라이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도쿠가와 막부의 명을 받고 사절 단장으로 승선했고 막부에서 보낸 사무라이 10명, 센다이번 출신 사무라이 12명, 일본인 상인과 선원, 하인 등 120명,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 40명이 탔습니다. 게이초 견구사절단이라 명명된 이 사절단은 태평양을 횡단해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를 거쳐 유럽의 스페인, 프랑스, 로마를 순회한 후 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서양에 보낸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절단이 돌아오기 앞서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 정책을 취했고 그들의 외교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이 다시 유럽에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로부터 250년이 지난 1862년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유럽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자 카톨릭 리더국인 스페인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쿠가와 막부 초기여서 해외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609년 필리핀 전 총독이었던 로드리고 데 비베로 일행이 멕시코에서 일본으로 오던 중에 태풍을 만나 센다이번 이와다의 해변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구조된 로드리고 일행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견하고 스페인과의 통상과 일본 사절단의 스페인 왕실 방문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은 일본을 바짝 당겼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카톨릭을 전파하고 금과 은의 보고라는 지팡구, 즉 일본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1610년 다케다 쇼스케라는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일본인들이 영국인 윌리엄 아담스의 자문을 받아 만든 선박을 타고 뉴스페인의 중심지인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일본이 건조한 배로 태평양을 건넌 최초의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611년 멕시코에 있던 스페인 탐험가 세바스찬 비스카이노가 뉴스페인 총독의 명을 받고 에도 막부와 지방의 여러 다이묘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막부와 지방 다이묘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를 깔보았고 카톨릭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을 강조했으며 특히 금과 은을 찾으러 일본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기상 악화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막부는 세바스찬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1612년 자신이 건조한 배를 멕시코로 출항시켰지만 일본 해역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파견된 사절단은 하세쿠라 스네나가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었습니다. 사절단이 탄 타테마루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복이었던 센다이번의 다이묘 타테 마사무네가 된 비용으로 만들어진 배로 그의 이름에서 따온 선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조기술자는 막부에서 파견되었고 막부의 지시로 5개월 만에 건조되었습니다. 이 배는 후에 유럽식 이름인 사누안 바우티스타호로 개명되었습니다. 배수량 기준 500톤에 전장이 55m로 당대 일본 기술이 총동원된 최대의 선박이었습니다. 사절단을 실은 배는 1613년 10월 28일에 스키노우라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스페인 왕국의 수도인 마드리드와 교황청 수도의 로마였습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의 선교사 루이스 소테로를 정사로 하고 하세쿠라 자신은 부사가 되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180명,
그들은 태평양을 건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멘도시노 곳에 도착한 다음 남하해 1614년 1월 25일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도착했습니다. 하세쿠라 일행은 멕시코의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쇼군이 준 선물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사무라이들과 배를 함께 탄 스페인의 비스카이노 무리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칼부림이 있었고 비스카이노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일단 평화롭게 문제를 풀면서 스페인 영토에서 일본인들의 공격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세쿠라와 사무라이 8명을 제외하고 귀국할 때까지 무기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뉴스페인 총독을 만나고 하세쿠라를 비롯한 카톨릭 교도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가 뚫리지 않았던 시절이라 산후안 바우티스타호가 남미 남단의 마젤란 해협을 돌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배는 아카풀코에 정박했고 스페인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6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를 떠나 쿠바의 하바나항에 들러 배를 갈아타고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기록에 따르면 하세쿠라 일행이 산루카르데 바라메다라는 스페인의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한 것은 1614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어 10월 23일 하세쿠라 일행은 세비야항에서 성대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615년 1월 30일 하세쿠라 사절단은 마드리드의 왕궁에서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3세를 아련했습니다. 하세쿠라는 영주인 타테 마사무네의 서신을 국왕에게 전달하고 스페인과의 조약 체결을 제의했습니다. 이어 하세쿠라는 펠리페 3세의 개인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고 펠리페 프란시스코 하세쿠라라는 유럽식 이름도 받았습니다. 사절단은 스페인을 여행한 다음 스페인이 마련해준 프리키탐 세척을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사절단을 태운 선박은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상트로페에 들렀고 그곳에서 프랑스 지방 영주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일본 사절단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부드러운 화장지로 코를 풀고 버리는 것, 그들의 예리한 칼 등에 관해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기록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절단의 프랑스 방문은 일본인으로선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사절단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1615년 11월 사절단은 로마에서 바오로 5세를 아련했습니다. 그 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황청에서 신문을 받던 해였습니다. 하세쿠라는 일본어와 라틴어로 된 2통의 서신을 교황에게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스페인과의 통상조약을 맺고 일본에 카톨릭 사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서한은 아직도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사제들을 일본에 보내는 것은 허용했지만 스페인과의 통상 허용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하세쿠라를 명예 로마 귀족과 시민으로 인증했고 하세쿠라는 그 인증서를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이 서류는 센다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616년 4월 하세쿠라 일행은 스페인으로 돌아와 펠리페 3세를 다시 아련했으나 통상조약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 왕실이 하세쿠라 사절단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표가 아닌 센다이 영주의 대표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세쿠라 일행은 1616년 6월 세비야를 출발해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이때 사절단 일행 중 6명의 사무라이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스페인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1989년 센다이시는 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 사료를 정리하던 중 센다이번의 다이묘 타테 마사무네의 가신인 하세쿠라가 유럽에서 체류하던 동안의 행적을 추적,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페인의 세비야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리아 델 리오는 세비야에서 강변을 따라 하류로 약 12km 떨어진 조그마한 포구였으나 1960년대에 세비야의 베드타운으로서 급성장하여
현재 인구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민 중에 약 700명이 자퐁, 즉 일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오래전부터 일본인의 후손이 집단적으로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게이초 사절과 이들 후손의 존재가 알려지자 1992년 세비야 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이 후손들의 모임을 주선한 이후 이들은 연례 행사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센다이시는 코리아 델 리오에 하세쿠라의 동상을 건립하여 지금은 일본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하세쿠라 일행은 스페인과의 통상 교섭에 성공하지 못하고 1620년 9월 20일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귀로의 필리핀을 들러 도쿠가와 막부와 센다이 영주에게 줄 선물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하세쿠라가 유럽을 오가던 사이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쇠국령과 카톨릭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세쿠라는 시리에 빠져 1622년 8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640년에는 아들 스네요리가 하인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그의 가문은 단절당했습니다. 1668년 스네요리의 아들 스네노부의 대에 이르러서야 사면을 받고 하세쿠라 가문의 이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가지고 돌아온 게이초 유럽 파견 사절단 관계 자료는 센다이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2001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유럽인들이 그린 하세쿠라의 초상화가 있는데 일본인을 그린 유화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세쿠라가 유럽 방문 중에 쓴 일기는 1812년까지 남아 있었으나 그 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태평양을 건너던 1613년은 조선으로 치면 광해군 치세였습니다. 1611년은 전쟁으로 불탄 경복궁 대신 창덕궁이 지어져 정궁으로 자리 잡던 시기로 국난의 상처를 추스르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조선 통신사를 제외하고 조선의 어부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에 필요하고 돌아온 이야기는 있어도 조직적으로 대외협력 차원에서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다는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표류했지만 일본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조선의 배 어느 한 척도 태평양 바다로 나갔다는 기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조선은 내부의 문제 해결에만 모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중앙 권력도 아닌 일개번의 영주가 서양식 범선을 건조하고 일본인을 포함해 180여 명을 승선시켜 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를 조명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한반도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넓게 보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의 사고방식을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은 민족에게 미래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